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다이빙에 목마른 강영천입니다.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오늘은 소아와 다이빙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이빙을 하는 모든 성인들은,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 아마 거의 모든 부모들이 내가 얘하고 같이 다이빙을 언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 여식이 고3 때 그 대학 입학이 수시 합격을 하고 바로 그 여식과 아들이 4살 더 어렸어요.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물에 들어가 있었을 때 걔들에게 마스크 물 빼기를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걔들이 호흡기 되찾아서 물 빼고 다시 호흡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그 행복감,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의 다이빙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천하고 권장을 하지만, 분명히 성인이, 부모가, 다이빙 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소아와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희들이 소아와 성인의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 다이빙 할 때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성인은 절대로, 미안합니다. 소아는 절대로 덩치가 작은 성인이 아닙니다.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똑같지만 이 조직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성숙하고 있으면서 그 나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DNA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소아 시절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기포가, 특히 이 미세 기포가 그 소아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를 다이빙 교육할 때 실제 체험은 만 8세고요. 어떤 정식으로 오픈워터 다이브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는 만 10세입니다. 대부분 10세면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장기가 이제 발달은 다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발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잠수의학에서 제시한 그 최소 연령이 10세였고, 그것을 RSTC가 받아들여서 원래 12세였던 것을 10세로 낮췄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02년인가? 아마 그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어디로 이렇게 가버렸죠? 예. 그래서 또한 소아는 저희들이 이관 압력 평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관의 어떤 구조가, 성인은 약간 이렇게 코에서부터 귀 쪽으로 경사져서 올라가는데, 아직 크지 않은 소아의 경우는 수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 쪽이나 목 쪽에 어떤 염증이 오면 귀로 잘 갑니다. 그래서 중이염 혹은 삼출성, 염증성, 급성만성 중이염들이 소아에 집중됩니다. 부모님들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중위의 압력 상해를 입을 소지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애들은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를 많이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몸은 성인에 비해서 항상 그 체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애들을 그 물에 넣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추위에 강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인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체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열대지방에서 다이빙을 시켜보면 애들이 한번 해보고 나오면 그 수영복 입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수영복 입고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오돌오돌 뜨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몸통의 이렇게 전체 크기와 피부의 면적을 이렇게 비율을 낼 때 성인에 비해서 얘들이 표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온 손실이 훨씬 많이 진행됩니다. 죄송합니다. 천시가 아니고 천식입니다. 애들한테 성인에 비해서는 천식의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많이 심한 애들은 당연히 막 병원에 다니고 코로 입으로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의 경우도 천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는 폐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기가 호흡이 조금 힘들어 할 때는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사실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버디와 같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버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버디는 둘 다 서로에게 크나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연 버디를 할 만한 어떤 체력이나 어떤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야 할 때 거기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패닉에 잘 빠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돌발 행동을 하면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10세 정도 된 애들에게 다이빙을 교육할 때 버블이 뭐 생겨서 발육이 어쩌고 이것보다 더 문제가 애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미성숙 이거입니다. 주의사항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비행기 몰고 있는 이 친구가 보라카이에 가서 그 오픈워터 훈련 다이빙 다 마치고 마지막 날 펀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되게 얕은 수심을 선택해서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그 물에 놓은 게 한 60분 가까이 됐길래 그 애를 불러서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너 지금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나가자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더니 이 친구가 딱 저를 쳐다보고 요러고는 제가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막 확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아직 그 가스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렇기는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이빙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들을 또 교육해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되게 쉽게 스킬을 배웁니다. 저희들이 수중에서 어떤 스킬을 가르치고 잘하면 악수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을 이 다이빙 교육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 뭐 물빼기를 시키면요, 그냥 쑥 집어였고 흥 하고는 지가 손을 쭉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되게 쉽게 배웁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식 자랑이 아니고요, 그 부모들이 계속 다이빙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애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수영이나 워터스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떠있기 같은 걸 시켜봐도 되게 빨리 해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어떤 다이빙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에서 인구 대비 소아와 성인을 봤을 때 그 소아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아와 다이빙 할 때 이 버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절대로 소아는 소아끼리 다이빙 시키면 안 됩니다. 비록 주니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라도 반드시 버디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단체의 기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인이라는 것이 나이나 덩치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르익은 성인이라야만 합니다. 다이빙을 할 때 그 모든 절차에 계획, 입수, 하강, 상승, 출수, 그 다음에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어떤 장비 정리라든지 로고북 적는다, 이런 어떤 다이빙 전체 절차에 반드시 이 소아 버디를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부모가 가장 좋은 버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아직 충분히 아기들을 데리고 내가 다이빙을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이 동해안 최고의 청간정에서부터 이 부산 남해안까지 좀 많이 다니십시오. 대한민국 물만큼 시원하고 좋은 연습이 될 만한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얼라들의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얼라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아 다이빙에서 우려사항은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이 더 문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버디가 돼서 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아와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